그렇지만 아무튼 젊은 친구들한테 이스라엘은 상당히 먼 얘기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기성세대들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갖는 거는 이게 과연 이제 장기화될 것이냐.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장기화된 적은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3차까지는 단기전으로 끝났고 6.1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4차 때 상당히 좀 소모전으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무기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뭐 게릴라라든지 이런 전술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되고 또 이제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잖아요. 1948년 이후로부터 지금 벌써 한 7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에서 그때보다 또 어떻게 보면 건물도 많이 지었을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해진 거죠. 어떤 생태계 자체가 복잡해지고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주거지도 그렇고 인과관계 이런 것이 복잡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4차 중동전쟁 때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이제 있어서 결국 소모전으로 흘러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이집트하고 캠프 데이비드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이번 전쟁이 과연 그때처럼 또 장기화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 장기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사실 뭐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네,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재밌는 건 저는 이제 제가 썼던 이제 그 책도 그렇지만 이제 누가 뭐 했던 얘기들은 잘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뭐 그 추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전문가적인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어떤 현장적인 느낌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뭐 또 봐왔던 경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뭐 전쟁이 장기화되려면은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실행되는 것은 장기화될 수 있는 일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려면 인구도 많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그리고 또 전쟁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 물자 이게 있는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화가 되는 나라들은 보통은 강대국이지. 뭐 2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물자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뭐 6년을 끌었죠. 뭐 1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보면 1914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났으니까 4년을 끌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져도 상당히 장기적인 거고, 예.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가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사는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때보다 지금 현대인이 사는 하루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거하고 똑같이 물자의 비용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물자의 비용.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이제 명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제 그 시나리오는 결국 강대국의 전쟁의 개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제 강소국이죠. 강대국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구가 적죠. 그리고 이제 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뭐 나올 물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만 하면은 장기전이 될 일은 없죠. 예. 왜? 두 지역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인구가 아무리 많아봐야 몇 백만이고. 그리고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가 거기죠.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되게 좁고 또 지켜야 될 영토가 좁기 때문에 결판은 금방 나는 거예요. 뭐 누가 죽든 어느 하나가 뭐 폭망을 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면적이 적다 보니까 결과는 빨리 나게 돼 있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옆에 이집트라든지 또는 뭐 사우디라든지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큰 나라, 면적도 크지만 사실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나라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돈 문제는 걱정이 없어요. 또 전쟁이 났다 하면 유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쟁 나면 이제 유류 시절을 파괴하려고 하겠죠. 아무튼 근데
미국이랑 어떤 그런 입장, 돈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쟁 지속 능력은 충분하다. 돈은 많을 거니까 받을 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란은 마찬가지예요. 산유국으로서는 이란도 사우디만큼 매장량이 많아. 뭐 질은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집트, 사우디, 이란 정도가 만약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세 국가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하겠지. 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본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왜? 다 아랍 연맹 국가예요. 아랍 연맹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수행했을 때 보통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본인들이 또 소모전을 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이제 본인들이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만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뭐 이란이 이번에 미쳐서 또는 사우디가 갑자기 이번에 뽐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저번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핵무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한번 뭐 주사위를 던지겠다. 또는 미국을 한번 정신 차리겠다는 개념으로 전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겠지. 이집트는 이제 원래 캠프 데이비드 조약에 의해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적대국이 아니기로 서로 약속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이 정치적인 서명이라는 것은 전쟁 개시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뭐 그거를 어겼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 개시 자체가 이미 개선 자체가 서로 법적인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에너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미소 불가침 조약이 독일의 침략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인접국인 사우디, 이집트, 이란 이 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랬을 때 상당히 이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여기서 두 국가가 들어갔다. 더 장기전이 되겠죠. 세 국가가 들어갔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장기전이 될 텐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바로 해버렸어요. 뭐 좀 고민 좀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국가는 현재 세 국가 중에 두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국가는 세 국가예요. 예. 이집트까지 꼭 지지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이 세 국가하고 싸울 국가예요. 어떻게 형태든 간에. 뭐 그게 뭐 정찰위성들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제공권이라든지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서구 이제 나토군 또는 뭐 EU 이런 데서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물자적인 걱정은 별로 없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물자를 나눠주고 또 병력도 아마 예비군 당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수행 능력은 충분하다. 세 국가가 다 만약에 참전을 한다 해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세 국가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울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테러가 없어. 지중해라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뭐 이걸 내가 이 땅을 물려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1948년 이후로 그 땅의 이유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힘을 다 합치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역량을 다 결집시키더라도 아마 싸울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참전인 거죠. 예, 미국의 참전. 그러니까 세 국가가 참전을 했는데 이 세 국가가 참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제 말씀은 뭐냐면 세 국가가 참전해도 미국이 참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집트는 미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은 또 79년도 이전에는 미국과 이미 친했던 나라입니다. 한 번 다시 다 친했어요 미국이랑.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뭐 CIA라는 어떤 그런 정보기관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하고 어떤 그 협상의 여지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참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대가를 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이란급 또는 뭐 사우디급 또는 뭐 이집트급 정도로 해가지고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이 돼가지고 자동 인계 철선으로 연결돼서 전쟁이 발발됐을 때 바로 참여한다는 그런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동맹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나리오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참전한다는 시나리오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바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미국이 패권을 이제 나누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한다는 것은 미국한테 도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참전하는 겁니다. 미국이 맹목적으로 누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의 참전의 이유는 100% 이제 미국을 적성국이라는 어떠한 강대국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참전하는 거예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도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참전한 거지, 그냥 북한만 생각하고 참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의 개념이 하나 더 이제 더 안전이 붙어 있죠. 안전한 것이, 안전한 장치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지금하고 다르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대만을 두 개의 국가, 일국 양제,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그냥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속으로 가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중동에다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뿌리고 또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다가 이제 만약 영향을 묶어두겠다는 어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중국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간도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는 1000년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는 대만을 복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이 예를 들면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집트를 몰래 지원하거나 또는 중국 자체가 이제 어쨌든 현역 군인을 이제 진출시키지는 않더라도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면 이제 개입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6.25 때 대리전을 한 것처럼. 그럼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할 겁니다. 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중동 자체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도 이제 포탄이 부족해가지고 북한한테도 지금 포탄을 빌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코를 닦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까지 신경을 쓸 상황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고마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같은 게 지금 이제 만약에 중동 같은 데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개입이 저도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 침공설이 지금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이면 지금부터 2년 후, 2027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5년 후입니다. 아니, 4년 5년 후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존되어 있는 위협이고 계산할 수 있는 변수예요. 예. 그래서 중국이 개입이 됐을 때 미국이 개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 강대국이 진입을 하면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쟁은 교착 상태는 1년 만에 끝나도 교착 상태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우고 2년 동안은 거의 국지전으로 계속 이제 협상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장기전이 되는 겁니다. 예, 장기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전입니다. 내전. 그러니까 미국도 참전 안 하고 이스라엘 사우디나 이란이니 이집트도 다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전만큼 지루한 싸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뭐 예를 들면 뭐 준비를 했다든지 전쟁 준비를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벌써부터 영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안으로 진입하지 말아라. 가자 지구로 진입하지 말아라 이거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지금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거든요.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를 수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리 이제 진입하는데 웨스트뱅크는 지금 이상이 없고 가자 지구에서 있는 하마스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 준비 상태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인이 다 옥새로 예를 들면 일본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처럼 뭐 이렇게 사람이 잘 죽겠다 어차피 이렇게 막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나는 이번 참에 그냥 이스라엘과 함께 자폭하겠다는 개념으로 막 그렇게 하면요 이것도 이제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면서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너무 봉쇄하면서 갈궜어요. 사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에 50년 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뭐 폭정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인권 유린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자국 내에서 이제 사실 에너미들을 가다 놓고 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을 그냥 막 풀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완전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이제 봉쇄를 시켜놓은 거지만 그 봉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철천지적인 원수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가자 지구든 뭐 웨스트뱅크든 다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가자 지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웨스트뱅크에서도 갑자기 뭔가 터져나오고 또 요번에 이제 모사드에서도 결국 놓쳤잖아요. 그 뭐 일단 미사일이 망이나 준비돼 있고 그중에 7,000개가 날아올 줄을 몰랐다는 얘기는 웨스트뱅크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상전에 필요한 무기들, 뭐 개인화기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각 개인들에게 막 보급돼 있다든지 어떤 민병대가 충분히 쓸 만큼의 어떤 뭐 개인화기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1, 2, 3차, 4차 중요전쟁 때는 신속하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속전속결로 이제 공중전, 공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폭격 이런 걸로 이제 단기적으로 승부를 끝낸 거지. 이게 뭐가 내전이든 뭐 이게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개인과 개인의 어떤 전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이번 참에 이스라엘과 그냥 이렇게 사느니 옛날 우리 의병 같은 거죠. 의병 임진왜란에서 의병처럼 그렇게 그냥 국지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뭐 빨치산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만약에 뭔가 무장봉기를 전 국민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시한을 기약할 수 없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솔직히 그 외에는 무조건 단기전입니다. 네, 그 외에는 단기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집트는 사실 강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정도로는 이스라엘하고 장기전을 펼칠 수가 일단은 없어. 현재 우리가 정규군으로 따진다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